2016년 몸신 대기획 암 명의에게 듣는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에게 듣는 암에 대한 모든 것. 매회 화제가 됐던 지난 5편의 암 특집 방송. 우측 유방 8시 방향에 이상병변이 포착됐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극한의 공포 암. 숫자를 세봤어요. 세다가 한 47개 정도 세다가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그 여명이 얼마나 남았느냐 여쭤봤는데 6개월 정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중간중간이니까 막 하늘이 노랗고 캄캄하고 암이라고는 생각을 또 못한 거죠. 그 머리가 가슴 밑으로 내려가면 손도 붓고 얼굴도 붓고 다 붓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숨을 못 쉬는 거니까. 17년째 부동의 암 사망률 1위. 30분에 1명이 사망하는 암.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암, 폐암. 폐는 이식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번 망가지면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 무엇이 한국인의 폐를 위협하는 걸까? 폐암 환자 10명 중 3명이 여성이에요. 또 이 여성 비흡연자도 여성도 그 누구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 폐암의 초기 증세는 감기 증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폐암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방송에 집중하라. 대한민국 최고의 폐암 명의 조재일 박사와 함께하는 폐암의 모든 것. 폐가 이상이 있으라고 그러면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담배도 안 피셨을 거고. 담배도 안 피우고. 7년 전 갑작스런 폐암 진단 후 암 같은 고통의 나날을 아내의 밥상으로 이겨냈다. 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남편을 일으켜 세운 아내의 영양 만점 음식. 그 정체는 암 명의에게 듣는다 6탄.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안녕하십니까. 나는 몸신이다. 정은아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인 거는 다 알고 계시죠? 해마다 22만 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봤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37.3%나 됩니다. 이전의 통계에 비하면 또 훌쩍 높아진 그런 수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공포, 암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그래서 2016년 몸신 대기획 암 명의에게 듣는다 오늘 6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대장암, 유방암, 간암, 위암, 그리고 갑상선 암까지 다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호응을 해주셨고 또 놀라운 정보를 같이 접하면서 암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요. 오늘 계속 이어지는 이 암 특집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몸신 대기획이기 때문에 오늘 모신 명의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앞으로 이제 4주간 계속될 텐데요. 이 시간에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 의학계에서도 또 인정받고 있는 그런 명의 중에 명의를 정말 어렵게 모셔서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함께할 정말 반가운 얼굴이 지금 얼핏 지나갔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그만 개그맨 이경래 씨 나와 계십니다. 아니,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좀 어두운 게 암이라니까 벌써 제 나이가 이렇게 됐나. 뭔가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좀 불안해요. 네 나이가 어때서?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켜줄 테니까. 형이나 생기세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게 개그맨 대선배분들하고 나란히 있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어떤 웃김을 갖고 있는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 이렇게 접하면서 아직 정말 젊은 나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제일 젊은 피인 것 같기는 한데 병드는 거는 젊은 피하고 관계 없더라고. 아 그래요? 가는 건 순서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관리 안 하면 먼저 어쨌든 네. 이분들과 함께 저희가 명의를 모시고 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다룰 주제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피해갈 수 없는 건강 주제가 바로 암입니다. 암. 근데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암의 종류 몇 가지나 될까요? 뭐 이렇게 그렇게 많아요? 365가지. 한 10가지? 아니 그 부위별로 하면은 많이 돼 하나 20가지 머리, 손, 뭐 입, 코, 귀, 뭐 아, 가슴, 뭐 그렇겠다. 배, 뭐 다리, 뭐 발 뭐 해가지고 예, 저도 이 수치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암 종류가 말이죠. 무려 130여 종이라고 합니다. 130여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가운데 130여 종 가운데 오늘 다뤄볼 이 암은 한 해 18,000여 명의 사망자를 냅니다. 그리고 17년째 국내 암 사망률 1위가 바로 이 암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산술적으로 보면은 30분마다 한 명은 이 암으로 사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좀 걱정스러운 것은 모든 암을 통틀어서 예후가 가장 나쁘대요. 그러니까 가장 위중하고 그래서 빠른 치료가 필요한 암이 바로 이 암이기도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게 17년간 1위를 했지만 앞으로 16년 후에도 여전히 사망률은 1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예방 정말 중요하고요. 또 빠른 진단과 치료가 정말 필요한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자, 2016년 몽신대교의 암 명의에게 듣는다. 오늘 나눠볼 건강 주제 바로 이겁니다. 오늘 6탄 주제 폐암입니다. 네. 폐암입니다. 네. 오늘 이 질환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어떻게 예방해야 할지 그 방법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방청석에는 폐암을 겪고 계신 또는 겪은 우리 환우분들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고요. 또 환우 가족 여러분들도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어요. 먼저 따뜻한 박수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경험담, 또 생생한 이야기, 또 걱정과 우려 저희가 같이 나누면서 건강법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궁금합니다. 폐암이 왜 사망률 1위인 건가요, 오한진 박사님? 암이라는 것은 사실 원래 전조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죠. 근데 폐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 폐라는 장기는 유일하게 외부 공기에 노출이 돼 있고 폐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훨씬 이 암의 발병 속도라든지 진행 속도가 빠르고 또 전이도 대단히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요.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을 한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폐암으로 진단된 사람들을 확인해 봤더니 약 47.5% 정도는 4기에 발견이 됐고 한 25%는 3기 말에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폐암으로 발견된, 폐암을 진단받은 사람의 약 75% 정도가 이미 다른 장기로 다 전이된 상태로 치료하기가 몹시 힘든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우리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주일 씨, 또 백남봉 씨, 이 라디오 DJ로 잘 알려져 있는 이종환 씨, 또 배우 김자옥 씨까지 정말 수많은 분들께서 이 폐암을 겪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참 위험한 암입니다. 이 한의학에서는 폐를 교장이라고 있는데 이 교자는 어린 나무까지 새싹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냐면 그만큼 상처받기 쉽고 회복도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간 같은 경우는 3분의 1을 잘라내거나 이식을 해도 다시 회복되거나 자리를 잡죠. 폐는 이식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번 망가지면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사망률이 높은 겁니다. 근데 저희가 폐암 그러면 보통 이제 흡연하는 남성분들 가장 먼저 생각하는데 의외로 주변에 보면은요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 환자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게요. 참 사실은 담배가 이제 폐암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들의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립암센터에서 2014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폐암 환자 10명 중 3명이 여성이에요. 또 이 여성들 중에 88%는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꼭 담배 연기만 폐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 특히 이 담배를 태우지 않는 비흡연자도 이 폐암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암입니다. 어떻습니까? 몸심 가족 중에서도 혹시 이렇게 가까이서 멀리서도 폐암 환자를 보신 분이 계신지요? 천명훈 씨. 저희 아버지도 한 4년 전에 사실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아마 그때 당시 발견될 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기 상태로 좀 발견을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원인은 저희 아버님 세대가 사실 그 20대 때 또 이제 베트남 참전 같은 것도 하셨고 그때 또 이제 아마 그 고엽제라든가 뭐 그런 약간의 좀 영향도 좀 받았을 수도 있고 네. 이제 사회 이제 제대하시고 나서 이제 또 형사 생활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막 스트레스 많으시고. 예, 예. 그만큼 이제 담배를 엄청 좀 많이 태우셨거든요. 아마 그래서 좀 그게 좀 원인이 좀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뭐 천명훈 씨 아직 젊은 나이지만 폐암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네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그 후로 거의 6개월 넘게 지금 계속 그 금연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노력 중이라는 얘기는. 왜냐하면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연초를 안 하고요. 그 일렉트릭 시가렛이라고. 전자담배. 네. 그래도 어떤 과도기적인 그 과정을 겪고 있네요. 이제 그것도 이제 안 하려고 지금 많이 사실은 노력을 하고. 지금 이 안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이제 6년 전에 담배를 끊었는데 이 사람이 30년을 폈어요. 근데 지금도 끊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나름대로 저도 끊었던 적은 중간에 있죠. 끊는 거하고는 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사랑하는 후배가 이번에 담배만 끊는다면은 난 진짜 오늘 여기 나온 거는 정말 내가 잘 왔다고 내 밥 사주고 싶어. 아니 아까 그 뭐 여기 대전에서 지금 사업하시는데 거기 서빙 보신다고 끊으면은. 그거 들었어요? 아니 이 친구가 대전에서 식당을 하는데 담배 끊으면 내가 3일 동안 서빙한다고 그래. 공약을 왜 안 했어요? 김경래 씨가 담배 끊으면 우리 다 가서 서빙하죠. 뭐. 저희 집 대박. 이경래 씨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지금도 건강은 해요. 그래, 나름대로. 그러는 그 뭐 결과는 모르겠는데. 네네. 검사 받으셨죠? 예, 검사 받았어요. 예. 나름대로 건강하다는 건 이제 본인의 판단이시고. 본인 판단이죠. 네. 근데 또 궁금해요. 30년을 피셨다면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건강검진, 폐 건강검진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최근 한 2년 전에 받았었을 때 뭐 용종 많은 거 대장에서 하나 나온 거에는 뭐 정상이라고. 폐에 대한 문제는 네, 들어보신 폐도 적이 그렇고. 없고. 저는 사실 오늘 간암인 줄 알았어요. 이거 술 많이 먹어서 제가. 술도 좀 어떻게 좀 까마시더라. 예. 사실 또 조민희 씨도 폐암. 그러니까 저희 친정 아빠도 한 5년 전에 이제 폐암 말기로 이제 발견이 되셔갖고 돌아가셨는데 진짜 건강하셨거든요. 운동하는 것도 정말 좋아하시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감기에 이렇게 들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계속 미루고 계시다가 어느 날 또 옆구리가 막 쑤시면서 이제 아프니까 이제 모셔갔어요. 그랬더니 벌써 이제 전이가 많이 되고 뼈 있는 데까지, 그래서 수술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가셨는데, 지금 또 저희 시어머니가 담배 전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약간 연로하시기는 하셔도 말기로 또 이제 발견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지금 한 1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 가족들이 좀 많이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뭐 명훈 씨도 그렇고 미리 씨도 그렇고 이렇게 병에 걸리신 분 뿐만 아니라 옆에 환우분들도 같이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는 게 바로 이 폐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환기돼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명확하게 다 좀 오늘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예. 17년째 국내 암 사망률 1위. 한국인을 가장 위협하는 암, 폐암. 대체 왜
폐암은 공폐암이 돼버린 걸까? 폐암 특히 전조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어떤 암보다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온다. 폐암은 흡연하는 남성들의 질병이다. 하지만 폐암 환자 10명 중 3명이 여성이에요. 88%는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이제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폐암. 폐암 정복을 위해 나섰다. 국내 최고의 폐암 권위자 조재일 교수. 그가 전하는 폐암의 진실과 예방법. 그리고 7년 전에 폐암 진단을 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폐암을 극복한 오늘의 몸짓. 음식으로 이제 신경을 좀 쓰자. 고통스러웠던 수술 후유증까지 한 방에 잡아준 몸신의 밥상. 와, 이거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구나. 정말 맛있는 맛이에요. 몇 개 더 먹어봐야 알겠어. 잠시 후 공개됩니다. 2016 몸신 대기획 암 명의에게 듣는다. 오늘 폐암을 주제로 함께 할 텐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국내 최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명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환자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꺼져가는 숨길도 살려내는 폐암 분야의 최고 명의. 대한민국 폐암 치료의 새 역사를 쓰는 폐암의 권위자. 중부외과 전문의 조재일 교수.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전 흉부외과 전문의 조재일입니다. 폐암이 상당히 진단하기 어렵고 그리고 증세가 없어가지고 실제 환자를 보게 되면 많이 진행된 경우에 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되게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보고 참 안타까운 환자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조기 검진하고 예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 도와드릴 수 있으면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조재일 박사님 어떤 분이신지 이진환 기자께서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제가 바로 폐암학회 홍보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조재일 박사님 잘 압니다. 네. 현재 폐암학회 부회장으로 계시고요. 지금 안병원 폐식도 암센터 센터장으로 계신 명의십니다. 그리고 2000년 바로 국립암센터에 합류해서 폐암 연구과 책임연구원 그리고 중환자 실장, 그다음 폐암 센터장 거쳐서 2009년 바로 국립암센터 병원장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조재일 박사님은 바로 수술이 어렵다고 여겨진 바로 3기 폐암의 적극적인 수술 방법을 도입해서 환자들의 생존율을 크게 높여 바로 명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폐암 환자들에 대해서 뜨거운 애정과 열정을 가진 폐암 분야의 명의 중에 명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걸음 해주시니. 저는 나오실 때부터 최고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름이 제1이잖아요. 제2도 아니고 제1. 제1이 아니고 예, 1. 박사님 조재일 박사님이십니다. 예, 제일. 정말 많은 환자를 보셨고 그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고 그래서 오늘 그 경험을 모두 나눠주실 텐데요. 폐란 무엇인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보면은 이게 가슴 속에 폐 두 쪽하고 가운데 심장만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 전체를 거의 차지하고 있는 오른쪽에 한쪽, 왼쪽에 한쪽 이제 이렇게 다시 또 뭐 나눠지기도 합니다만은 그 안에 전부 다 공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파꽈리라는 그 작은 풍선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 양쪽 폐에 한 3억 개에서 5억 개 굉장히 많이 그 안에 이제 공기가 다 들어가 있을 때는 대부분이 공기로 돼 있고 공기가 다 빠지면 살만 돼 있는데 그 아주 굉장히 작아집니다. 폐는. 그리고 호흡을 하는 기관이 이제 폐인데 이 호흡이라는 게 결국 우리 몸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근데 이 산소라는 게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는 그 근간이 되는 산소가 있어야지 이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을 때까지 1분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기관이 결국 폐가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그 폐암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예. 폐암 사진이 아마 준비되어 있는 게 있을 네, 겁니다. 준비해 볼까요? 오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예.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폐는 그게 이제 정상 사진입니다. 정상 폐의 사진이고 왼쪽은 폐암이 생긴 폐인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폐는 저렇게 색깔도 예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으면 아주 그러고 만져서도 굉장히 부드럽고 부러워요. 아주 부드러운 스펀지 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왼쪽은 화살표로 표시돼 있는 그 동그란 부분이 암이고요. 그 위에 보이는 허연 것도 이제 암이 번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행돼 있는 암의 지금 상태이고, 그뿐만 아니라 색깔이 이렇게 바뀐 거는 나이를 먹고 그다음에 대기 오염에 노출되고 이러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폐가 저렇게, 특히 흡연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색깔이 변하고 이물질이 안에 끼어 있는 거를 수술하는 외과에서는 매일 보죠. 근데 지금 폐는 말기의 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암은 말기라는 건 이제 전신 전체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진행된 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어요. 이렇게 섬유화가 우리가 다른 그 암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다양했었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봤을 때 혹시 폐암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예, 폐암에도 크게 폐암은 소세포 폐암과 그러니까 비소세포 폐암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소세포 폐암은 이게 작을 소자예요. 작다는 뜻의 소세포 폐암인데, 이게 암이 작은 게 아니라 현미경으로 봤을 때 암세포 하나하나가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세포 폐암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소세포 폐암이 특징이 있어요. 이 비소세포 폐암하고 이 병리 현상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소세포 폐암은 저렇게 폐 중간 부분에서 잘 생기고, 그다음에 이걸 현미경으로 보면 작고 그다음에 아주 까만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게 굉장히 진행이 빨라요. 네. 그래서 되게 처음에 보면 아직 수술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했을 때도 이미 다른 데로 전이가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비소세포 폐암은 소세포 폐암 같이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어떤 이제 조기에는 수술을 해서 완치시킬 수 있어요. 뭐가 더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소세포 폐암이 훨씬 더 예하고 나쁩니다. 소세포 폐암이 훨씬 더 예하고 나쁩니다. 실제로. 실제 이제 이왕 앓으려면은 그래도 비소세포 폐암이 조금 난 거네. 이왕 앓으려면 안 앓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그래도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동작 그만. 실제로 발생 그 빈도는 어떻습니까? 발생 빈도는 소세포 폐암이 한 15%, 전체 폐암의 한 15%좀 되고요. 그 비소세포 폐암이 다 합쳐서 한 85%좀 되는데, 일단 뭐 그렇게 크게 나는. 그러면은 이게 폐암이요.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셨잖아요. 그 기수별로 생존율이 좀 차이가 있나요? 폐암 뭐 몇 개 이런 식으로. 물론이죠. 근데 이제 통계로 이렇게 정답이다 이런 거는 없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개 1기 초기 같으면은 85% 5년 생존율 완치율을 보고하고 있고요. 2기가 한 50%, 3기가 한 25에서 30%, 네. 4기는 한 5% 정도. 저 지금 PCT 사진은 그 기수에 따른 전이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까? PCT라는 게 우리 몸에 이제 암이 전신에 어떻게 번져 있느냐라는 걸 가장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인데, 지금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1기면은 대개 폐에 어느 폐업이든지 간에 한 개만 좀 있고 다른데 아직 번지지 않은. 두 번째 2기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암이 있고 그 옆에 번져나간 거는 임파절로 번진 겁니다. 임파절로 번지면 2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진에 보면은 저기가 제일 위에 폐암이 있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는 분문부에 있는 임파절로 번진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종격동에 있는 임파절까지 번진 겁니다. 그러니까 임파절로 가까운 임파절, 먼 데 있는 임파절까지 번졌다고 해서 이제 3기인데 저기까지는 아직 수술이 가능합니다. 근데 3기 B가 되면 이게 반대편 쪽으로 넘어가고, 4기는 저기 보였듯이 저기 뭐 지금 양쪽 폐에 다 번지고 척추에도 번지고 뭐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번져 있습니다. 전신에 다 가는 거고요. 저희 시어머니하고 이제 우리 아빠가 딱 발견 당시가 4기셨고요. 제가 저희 시어머니 이제 CT를 받아 서울대병원을 갔더니 간에 굉장히 크게 전이가 돼 있고, 그래서 수술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한 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언제가 가장 가능한 그러니까 폐암 1기, 2기, 3기 A까지는 수술의 대상이 되고요. 네. 3기 B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 그러니까 국소 치료가 아직 효과가 있는 데까지가 3기입니다. 네. 근데 4기는 폐 속이나 폐 부근이 아니라 갑자기 간에 간다든지 뇌로 간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건 4기가 돼서 그렇게 원격 전이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를 줄 수 있는 게 이제 3기까지. 예. 자, 이렇게 이제 폐암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수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청석에는 환우 여러분 또 환우 가족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는데 본인 소개 좀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물 좋고 산도 좋고 다 좋은 공기도 좋은 아주 좋은 강원도 고성에서 살고 있는 박승근이라고 합니다. 지금 폐암 4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머리, 임파선, 폐, 양 전방은 다 있고요. 골반까지 그리고 그 신장 부위 있는 부신, 거기까지 전이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처음에 아셨습니까? 14년도 9월 21일 날 제가 야구를 워낙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야구 동호회를 이제 참가했다가 도로를 3번까지 하고 제가 한 7할 정도를 치거든요. 네. 정말 뜀박질을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녁에 이제 땀을 흘렸으니까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씻으려고 안에 들어갔다가 가슴 쪽에 조그만한 아주 혹 같은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드름 같은 게요. 근데 그를 만지는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주저앉았어요. 욕실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 다음 날 회사에다 얘기하고 속초에 있는 뭐 병원에 가서 해보니까 선생님이 좀 의심이 가는 것 같아서 CT를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찍게 됐는데 이게 너무 심한 것 같다. 빨리 올라가 보라고. 이게 너무 심한 것 같다. 빨리 올라가 보라고.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뭐 대학병원에 지금 와서 진료 중에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진단 결과는 사기였고요. 사기였고요. 정확하게 사기로 했는데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12살 지금 5살인데 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하면 여명을 물어봤었거든요. 우리 원래 이거 선생님들이 잘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또 근데 저는 간곡히 제가 부탁을 했는데 6개월 정도 제가 당시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대로는 제가 포기할 수는 없다 싶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해서 우리 여기 박사님도 나와 계시지만 정말 뭐 민간요법이라든가 안 되는 것도 다 한 번씩 해보고 해봤는데 역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가족분들도 그럼 너무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본인도 그렇지만. 사실 그때 당시 때는 집사람이 이제 그 어린이집 교사예요. 그 나중에 알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어린이집에서 기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뒤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 오히려 충격보다는 좀 담담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구나, 암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어떤 충격적이었던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검진을 받으셔도 사기로 나오는 거예요? 나옵니다. 나옵니다. 저는 이제 기적이라는 어떤 표현을 지금 이렇게까지 살게 해주시는 거, 이 삶에 대한 어떤 여명이 더 길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딱 한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심리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내 마음가짐을 어디에다 두냐에 따라서 만약에 제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생각을 했다면 아마 여기까지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을 다잡게 된 기가 동기부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가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공부도 열심히 한다. 아유 이뻐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금 잘 잘해서. 제 생각에는요. 예. 그
가족이라는 그거는 그 어떤 그 항생제보다도 그 어떤 치료약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알아요.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환우분들 제가 사회복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심리 쪽으로 심리 코칭을 해드리고 있어요. 환우분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이런 또한 병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또 신뢰가 있잖아요. 저희 의료 기술들이 워낙 뛰어나고 좋은 교수님들도 많으시니까 잘 따라만 주신다 그러면 충분히 이 병은 조금 연장하는데 큰 무리가 없이 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귀한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렇게 먼 곳에서 와주셨는데 이런 환자 보시면 그러니까 주 박사님도 지금 최근에 사실 아까 6개월 그랬는데 6개월이라는 게 대개 중앙 생존값입니다. 평균값이 아니라 6개월 그러면 대개 한 달 만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5년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게 중앙 생존값이 6개월인데 최근에 그 표적 치료제라는 게 생겨가지고 글쎄 표적 치료의 대상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그 표적을 가진 사람이 한 30% 정도 되는데요. 그 환자들은 그 표적 치료 먹는 약만 갖고 대개 한 1년 반 정도는 원래 있던 거에서 그대로 1년 반을 그냥 늘려서 더 사시는 약값만 들어가는 사실은 그러고 이게 그다음에 이제 대개 내성이 생겨서 그다음에 또 다시 진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표적이 없는가를 요즘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상이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임상을 계속했습니다. 그 임상이 새로운 길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에 대상이 돼서 효과를 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승근 씨, 아버지가 이제는 뭐 다른 환우를 돕는 그런 일까지 하고 계신데 혹시 오늘도 먼 나들이 하시느라고 가족들이 걱정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아이들한테 한 말씀 인사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짧은 시간을 남겨놓고 아이들에게 아빠의 모습을 많이 남기려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를 조금 드리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라고는 했지만 자신이 없을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생겼어요. 우리 두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요. 우리 두 아이들 너무너무 고맙고 그 마음만으로도 아빠를 이렇게 이기라고 화이팅하세요라고 또 사랑해요라고 얘기할 때마다 큰 힘이 되니까 우리 두 아들 우리 특히 아내 집사랑 우리 남은주 사랑해 I love you 할게. 우리 옆에 계신 분 사연을 한번 또 들어볼까요? 어머니께서 좀 편찮으시죠? 네, 저희 엄마가 이제 한 봄쯤부터 어깨 통증을 되게 호소하셨어요. 근데 그냥 연세가 드셔서 아프겠거니 하고 정형외과를 다니셨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시는 거예요. 전혀 호전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뭐 이것저것 약도 많이 써봤는데 계속 안 돼서 이제 MRI를 찍어봤는데 그 MRI 결과를 보시고 정형외과 이제 선생님께서 대학병원을 가봐라.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전혀 아무런 예상을 하지 못했고 그냥 대학병원에 가서 그 MRI를 이제 판독을 하게 됐는데 악성 종양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되게 건강하셨고 1년 넘게 수영을 매일매일 하셨고요. 연세가 아까 61세요. 네. 예. 그러시고 전혀 그런 전조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 PET를 찍어 보니까 전이가 너무 많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폐에 생긴 종양 때문이었던 게 아니라 그 아픈 게 어깨뼈와 골반뼈, 척추 이쪽으로 다 전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봤던 사진에 제일 마지막 사기 사진보다 더 많이 전이가 된 상태였어요. 처음 발견 당시가.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입원 치료 중이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셨습니다. 네. 네, 근데 여성분들은 흡연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 시어머님도 지금 투병을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어머니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엄마는 한 20년 넘게 그러니까 호텔 조리사로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연기가 여러 이제 요식업계에서도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업무 환경이 굉장히 폐에 안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속이 상하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방송에 나오셨어요? 예, 일단은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선생님 얘기를 듣고 좀 용기와 희망을 얻고 또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어떤 말씀을 좀 해드릴까 그런 생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교수님 말씀을 좀 듣고 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얻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두 자매가 나오신 거예요. 옆에 동생분이시거든요. 마이크 한번 드리면 역시 당시에 많이 놀랐죠. 가족들도 엄마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어머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근데 오히려 엄마는 상당히 담담하셨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너무 깜짝 놀랐고, 그러니까 어깨 통증이라서 저희는 대부분 그냥 다른 아주머니들 다 겪고 계시는 50견 그런 거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오히려 얼마 안 남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한 경험담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생각해보니까 이런 증상이 있었던 것 같더라라고 이제 환우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좀 의심해봐라. 이런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폐암의 초기 증세는 사실 감기 증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기침 가래. 그러니까 한 4주쯤 가는 기침이 나면 일단 검사를 해라.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개 진단될 때 오는 증세는 조기가 아닌 온갖 군데 진행된 증세들. 대개 기침, 가래에 피 묻어 나오는 거, 그다음에 어깨 통증, 목소리 쉬는 거, 뭐 흉통, 뭐 여러 가지 그런 증세들을 되게 동반하게 되죠. 지금 중요한 거는 과연 진행되기 전에 알 수 있는 증세가 뭐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가벼운 감기 증세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 위에 얘기 드릴게요. 기침 나면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침이 너무 자주 난다든가 그러면은 한 번쯤은 좀 의심해서 좀 병원 가가지고 좀 너무 확인해 볼 자주 필요가 병원 있을 것 오시지 같아요. 마시고요. 너무 자주 병원 오시지 마시고요. 이게 너무 의심하면 안 되나요? 너무 너무 못 믿으면 안 돼요. 감기가 좀 오래 걸리고 독감이고 그러면 4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지났는데도 안 먹는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가보시는 게 좋아요. 또 그런 분도 있지만 아까 이제 이순영 어머니께서는 이게 통증이 어깨뼈에 굉장히 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뼈에 이렇게 통증이 와도 내가 암이지 않을까. 저희 아빠도 사실 여기 옆구리뼈에 통증이 와서 가본 거였거든요. 예, 의심해봐야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요? 폐암이 뼈 통증으로 오는 환자가 이제 어깨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폐암이 있고 이 폐암이 어깨뼈로 전이가 됐을 때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요. 이 환자들은 이제 사기 환자 치료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어깨뼈 부근의 폐에서 암이 자라가지고 그게 직접 어깨뼈까지 이렇게 누르고 통증을 주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원격 전이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뒤에 거는 국소 진행에 해당하는 거죠. 같은 폐암이라도. 근데 후자 같은 경우는 3기 B 또는 A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이렇게 한 다음에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폐암이라는 게 이제 또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도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음식물을 이렇게 삼키는 게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기도를 누르면 이제 발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목소리가 이제 좀 갈라지거나 발성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 목숨을 앗아가는 폐암.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쉽지 않은데요. 폐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가장 흔한 증상이 기침,
그리고 객혈, 가슴 통증, 호흡곤란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감기 증상들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폐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 대부분요, 선생님,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정말 흡연이 주인가요? 예, 가장 밝혀져 있고 흔한 그리고 중요한 거는 흡연이죠. 그리고 그 암 중에서 아까 특히 소세포 폐암은 흡연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고요. 예후가 좋지 않은 암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요즘 담배 안 피는 사람들한테도 폐암이 걸리고 예. 이제 상황이 좀 바뀌는 것 같은 인상이 들죠. 그 이유가 왜냐하면 사실은 한 30년 전 저희들이 훈련할 때만 해도 폐암 중에 편평산 폐암이 제일 많았어요. 비세포세포 폐암 중에 이제 담배 펴서 생기는 남자들 암이었는데 요즘은 반대로 서남이 늘고 편평산 폐암이 줄었어요. 제일 중요한 예방법은 아직도 흡연이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물을 우리가 한 2리터에서 3리터 먹죠. 음식은 한 2000cc 정도 먹습니다. 하루에. 근데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5000리터에서 10,000리터 정도. 와, 공기가 중요하겠네요. 그 말한 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 숨 쉴 때마다 계속. 깨끗한 공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폐라는 게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호흡작용을 우리가 하게 되는 기관이고 그 많은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 안에 발암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고 이게 얼마나 우리 폐가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암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하면서 어느 정도 공기의 오염은 어쩔 수 없다면 그렇다면 흡연으로 인한 그것만이라도 폐암은 피해야죠. 그것만이라도 피해야죠. 국립암센터에서 조사를 했더니 전체 폐암 환자의 약 15%는 담배를 안 태우시는 흡연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고요. 여성 폐암 환자는 비흡연자가 88%나 됐습니다. 가정에서 실은 그 요리할 때 나오는 이 초미세연기, 이것도 폐암의 굉장히 주요한 원인 물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이순영 씨께서 어머니께서 조리사로 오랫동안 근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세계보건기구에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이 요리할 때 나오는 이 초미세먼지, 그 연기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그 역학조사에서도 요리를 자주 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폐암 발생률이 4배에서 심지어는 8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는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요리할 때 가능하면은 뚜껑을 닫고 요리를 하시고 요리가 끝났더라도 상물을 금방 닫지 마시고 한 15분 이상 자연 환기를 좀 충분히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흡연은 그럼 보통 몇 배 정도를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흡연은 대개 우리가 얼마쯤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팩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한 갑씩 30년을 피면 30팩이요. 두 갑씩 15년 핀 거하고 같아요. 바람의 역할 자체는. 많이 피면 문제가 되죠. 흡연을 하면 30년 정도 하면 대개 보통 사람에 비해서 한 15배에서 15배? 20배 가까이. 20배 가까이. 그러니까 통계마다 다른데 그 정도 폐암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통계마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10배 이상 높아진다는 뭐 15배 이상 정도 15배 보통 이제 이상.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간접 흡연은 데이터는 굉장히 내기 어려운데요. 한 1.5배 이런 보고는 있었습니다. 1.5배 정도? 자, 흡연한 폐와 흡연하지 않은 폐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30년 흡연했을 경우에 왼쪽 폐 보이시죠? 네. 왼쪽 폐를 보면 저게 아주 색깔도 선홍색이고 그 알랑만 누르면 진짜 아주 부드러운 스펀지 만지는 것 같아요. 전 매일 뭐 수술할 때마다 저한테 만져보니까 네. 아는데 오른쪽 폐는 저 잘 보시면 이미 이 폐규종이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게 좀 거친 스펀지 있죠? 왜? 이 오른쪽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저 그림이 30년인데 35년씩
아이고 하면 좋아. 끊어. 저게 꼭 그 탄광에서 들어가 갖고 뭐 이렇게 집어넣고 오는 것 같아요. 실제 보니까 어때? 어우 좀 그러네요. 그냥 제가 조금 요즘 위안되는 건 산 밑에 살아서 공기 좋은 데서 산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는. 저 박사님 끊으면 이 친구가 끊으면 도움이 될까요? 도움 되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담배를 한 20분만 안 피워도 혈압이 떨어집니다. 한 2주간 금연을 하시면 폐 기능이 좋아져요. 거기다가 9개월 정도 금연을 하시면 폐가 깨끗해지면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줄고요. 15년 정도 담배를 끊었다 그러면 폐암의 발생률이 흡연하는 사람의 반으로 줄고 심장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흡연 안 한 사람하고 비슷해집니다. 담배를 끊는 거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아주 지름길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명까지 길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금연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천명훈 씨는 뭐 한 6개월 끊었다고 했으니까 네, 6개월 넘었어요. 1개월에서 9개월 뭐 이 정도에 들어가네요. 폐가 네네. 좀 깨끗해지고 감염 위험이 감소했다. 네. 쭉 한번 도전. 저는 한 15년 이상 계속 가야죠. 예. 이제 일렉트릭도 끊고.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완전히 피하는 방법은 없다.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찍 발견해서 완치시키자. 이것도 좋은 치료 방법, 대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국가암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내년부터 30회 기업, 그러니까 1년 한 갑씩 30년 핀 사람 또는 두 갑씩 15년 핀 사람이 그리고 55세 이상 74세, 74세까지 그 20년 동안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CT를 나라에서 해주기로 했어요. 아, 무료로 합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분석해보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국가암검진에서 5대암 의료보험공단에서 무료 진료해주고 있죠. 네. 거기에 폐암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내가 보면 2019년도부터는. 네. 자, 담배를 한 갑씩 30년 이상 또는 두 갑씩 15년 이상 피우셨고 55세 이상부터 74세 이하의 흡연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좀 곰곰이 헤아려 보시고 시청자분들 가운데 또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셨다가 이 무료 CT 촬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 혹시 그 폐암도 이렇게 가족력 뭐 이런 식으로 유전이 혹시 되나요? 예. 폐암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유전자 변이가 갖고 있다 이런 거는 아직 증명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가족력은 증명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한 가족은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환경 내에 노출돼 있으니까 선천적으로 갖고 나는 건 아니지만 후천적으로 돌연변이가 유전자 이상이 생길 때 같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저 혹시 과거에 폐 질환을 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폐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더 높아진다기보다도요. 결핵이 생겨서 낳은 그 흉터에서 암이 생기는 암이 있어요. 흉터에서? 네. 근데 이게 왜 문제인가 하니까 뭐 혹이 하나 생기면 여기 혹이 생겼네 이러고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 10년 전에도 있던 결핵하는 흔적이야. 이러고 놓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가 있고. 진단이 늦어질 수가 있죠.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초조한 분들이 계셨어요. 검사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뭐 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폐 건강 검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검사를 시행했는지요? 폐 CT 검사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누워서 단층 촬영을 하는데요. 폐를 2mm 간격으로 쭉 잘라서 그 한 장 한 장을 전부 다 따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바둑판처럼 쫙. 네, 그렇죠. 한 잔을 눕혀놓고 2mm 간격으로 다 잘라서 요거 보고 요거 2mm 간격으로 다 보는 거죠. 그래서 3mm 정도부터 찾을 수 있다고 보여드렸죠. 하여튼 그런 혹부터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최정밀. 예. 바로 그 검사를 오늘 이경래 씨와 천명훈 씨가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 오래간만에 건강 신호등으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하네. 물론 파란불은 양호한 거고요. 이제 빨간불이 되면 좀 위험하다는 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뭐 우선 이경래 씨가 뭐 흡연 30여 년 흡연을 하셨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경래 씨의 건강 신호등 열어주세요. 이 사람이 30년을 폈어요. 근데 지금도 끊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건강은 해요. 그래, 나름 그러는 걸 또. 열어주세요. 어우, 소리가 얼마나. 아, 어떻게 나올까? 먼저 하면 양호한데. 자, 노란색이라면 경고인데요. 자, 과연? 자, 과연? 노란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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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불? 경고등이 켜진 겁니까? 아니 이 노란불은 저한테는 파란불이랑 똑같아. 거의 파란불. 난 무조건 빨간불인 줄 알았어. 너무 긍정적이죠. 자,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경래 씨의 폐 상태는 어떤지요? 이경래 씨는 지금 사진이 지금 보이죠? 네. 보시면 현재 폐암이 있거나 의심될 수 있는 그런 병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암은 괜찮은데 그 동그란 저거 안에 있는 게 보면 아까 제가 구조 설명할 때 허파과리 얘기했었죠. 예. 이게 허파과리가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주둥아리를 이게 염증이 생겨갖고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만성 폐소성 폐질환인데 이게 이미 시작이 되셨어요. 아이고, 이게 이미 시작이 되셨어요. 아이고. 이것도 한 호흡에 한 번에 못 하시는 상태신데요. 계속 숨이 차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이 되면 담배를 많이 피시면 빨리 진행하고 아니면 그나마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조금 중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성폐소성 폐질환은 이게 폐가 결국 그냥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폐는 멀쩡하게 있는데 보기에는. 근데 그 허파과리는 늘어나서 기능이 없고 주변에 정상근 눌려서 없고 그러니까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경래 씨의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볼까요? 또 있어요? 사진 하나 더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우상엽의 저 하얀 거 보이죠? 이쪽에. 네. 우상엽의 저 하얀 거 보이죠? 이쪽에. 예. 뭐야? 아마 옛날에 혈액을 앓던 흔적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저 앓은 적 없어요. 앓은 적 없지만 본인이 모르게 넘어가. 모르게 넘어가는 케이스. 그냥 CT를 찍지 않고 그냥 엑스레이를 찍으면 저게 안 보이는 수가 가끔 있는데 저거는 앞으로 추적 관찰을 한번 해보셔야지 되고요.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저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기도 그렇고 폐소성 폐질환도. 아까 말씀하신 그 중간에 심각하네요. 혈액을 앓는 흔적에서 폐암이 발생할 그럴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본인의 폐 상태를 이제 처음 보신 거잖아요. 야. 동생, 이제 조심해서 살자. 어? 아이? 아우, 담배 끊고. 제가 이 프로그램이 방송에 나가는 날 이후에 제가 담배 피는 걸 보면 사람 취급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 취급을 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진짜요? 정말입니다. 약속합니다. 그나저나 이용식 선생님은 그 서빙 보셔야겠는데 그러면은 금연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볼 거야. 정은아 씨랑 같이 가서 할 거야. 천명호 씨는 솔직히 폐 검사 받아본 적이 있나요? 기억이 있어요? 한 2, 3년 전에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때 이제 뭐 그 알러지성 그것 때문에 조금 안 좋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뭐 어쨌든 좀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이제 천명훈 씨의 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명훈 씨의 건강 신호등 공개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금연을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아닙니다. 천명훈 씨의 건강 신호등 공개합니다. 천명훈 씨도 사실 어디를 살펴봐도 아주 건강하지는 않은 분이세요, 이분이. 아니 근데 제가 최근에 한 1년 넘게 지금 본집 괜찮아요. 양수리에서 제가 살고 있거든요. 공기가 엄청 좋습니다. 자, 봅니다. 초록불? 궁금해. 정말 궁금해. 초록불? 자, 궁금해. 역시. 양수리빨. 양평빨이 아직 살아있네요. 이야. 야, 금연도 6개월 이상 하고 사실. 예. 이야. 우선 초록불 보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긴 그러니까. 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기 혹시 바뀐 거 아니에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네. 예, 금연 좀 하는 게. 조 박사님, 실제로 완전한 건강한 폐입니까? 예, 사진상으로는 전혀 문제 어휴. 데가 없고요. 와. 그다음에 암 전 단계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고 폐쇄성 그런 거에 진행도 거의 없네요. 없고 그래서 앞으로 잘 지금 저대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열심히 운동하시는 거예요. 네. 한 1시간 이상 정도는 어떻게든 운동을 하십시오. 저기 근데 그 하얀 거는 그래도 있네요. 혈관들이에요. 여기 선배님이랑 좀 다른, 아주 다른. 그렇죠. 똑같이 하얗지만 전혀 성질이 틀린. 그죠? 저는 짚어야 돼. 저는 오해했어요.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아니야. 결국은 일찍 금연을 하고 젊었을 때 건강이 잘 유지를 하면 된다라고 보면 그렇죠. 폐암은 좀 더 기간이 오래 걸려야 생기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빨리 올 나타납니다. 수 있잖아요. 예, 빨리 오는데 지금 현재 그런 증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금연하시고 네네네. 그다음에 운동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네네네. 그러면 아마 저 폐를 잘 유지하실 수 있을 그게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유지해야 돼. 정말 의지력이 약해져서 자만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제가 그렇지. 더욱더 유지를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을 하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무슨 폐 대상을 드린 것 같아요. 자만하지 않고 이런 말. 네네. 진짜 그럼. 마음 진짜 먹지 걱정 많이 마시고 풀지 마시고 딱 한번 의지를 세워서 해보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자, 한번 폐는 손상이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니까 여러분 건강 관리 지금부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팔다리 같은 데가 손끝 있는 데가 많이 7년 전 있어요. 청천벽력같이 찾아온 폐암. 내가 이상이 있으리라고 그러는 건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특별히 폐암과의 치열한 전쟁 끝에 완치 판정을 받은 이수영 몸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식으로 이제는 신경을 좀 쓰자.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남편이 일어설 수 있었던 영양 만점 아내의 밥상. 폐암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 저 어머님, 암센터 아까도 저랑 음식점 하네요. 잠시 뒤 공개됩니다. 이제 또 다른 몸신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전에는 폐암 환자셨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꾸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분에게 특별한 건강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모셔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나와주세요. 암흑 같은 고통의 나날을 아내의 밥상으로 이겨낸 오늘의 몸씨. 이수영, 이근정 몸씨. 아니, 보통은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들어오시는데 한 줄로 들어오시네요. 다른 분인 줄 알았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7년 전에 폐암 진단을 받고 지금은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아내 이근정입니다. 7년 전이라면 그때 연세가 제가 한 65세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제가 팔다리 같은 데가 손끝 있는 데가 많이 저렸어요. 가끔씩. 그래서 그 한의사분한테 이게 이런데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중풍이라든가 이런 전조 증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MRI 같은 걸 한번 찍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찍어보니까
그 검사를 하시는 분이 이왕 왔으니까 가슴 같은 데도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가슴을 찍어보더니 폐에 염증이 생긴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 아버님 맨 처음에 그 폐암 진단 받았을 때 그때 얼마나 놀라셨어요? 저는 사실 오진인 줄 알았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전혀 아무런 것도 없었고 나이 60까지도 하프 마라톤에도 나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폐가 이상이 있으리라고 그러는 건 전혀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담배도 안 피셨을 거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러셨구나. 그러면 혹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가족력이라든가 그 폐암에 대한 그런 거는 혹시 없었나요? 주변에. 없었어요. 전혀 뭐 이렇게 식구들 다 전부 다. 예, 저희 형제 자매 중에서 누구도 폐암에 대한 가족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이건 난 믿을 수 없다. 이건 뭐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는 어떤 감정이 오셨어요? 막상 폐암이라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폐암 확정을 받고 그 병원에서 나오는데 진짜 그 비가 한두 방울씩 걱정 내리더라고요. 아유. 근데 정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가족들이든가 자녀들이든가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오셔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병원 갔다 오셔가지고. 그냥 폐암이라는데 뭐 이렇게 짤막하게 폐암이라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냥 정신이 멍해졌다가 멍해지면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내 남편이 예. 이렇게 들어요.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저를 짓눌렀어요. 근데 병원에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치료는 계속 바로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 수술하셨나요? 아니면 수술은 제가 오른쪽 폐를 잘랐는데 약 한 3분의 2 정도를 잘라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수술할 때는 몰랐죠. 아픈지 안 아픈지. 딱 일어나 보니까 아이고 그 뭐 마음만 그렇고 이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온통에 보니까 뭐 옆구리 같은 데도 막 옷을 꼽아갖고 그 통도 매달아놨고 목에도 뭐 구멍을 뚫고 뭐 해가지고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 꼼짝 못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아우 말씀만 들어도 너무 힘드네요. 네. 어떻게 그렇게? 저는 남편이 혼자 수술하는데 들어가는 거를 못 보고 그 뒤에 들어갔댔어요. 그 가보니까 이미 이렇게 뭐 이렇게 주렁주렁 막 달려 있어요. 그 몸발치에서 남편을 밤새도록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다른 분들이 좀 쉬시라고 주무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라도 해서 제가 남편한테 잘못한 거. 아니 뭘 잘못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님.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은. 그때 순간은 그랬습니다. 제 잘못인 것 같은. 그러면 그 이후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러면 병원에서 받으신 약으로? 우리 집사람이 하도 약 먹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왜 아내분은 약을 못 드시게 하셨을까요? 남편이 약을 사실 한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한 달을 약을 복용했어요. 그런데 밥 한 2숟갈 정도 드시면 화장실은 한 7, 8, 어떤 데 10번도 좋아요. 계속 기침해. 상당히 그 모습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몸이 수술을 하고 나서 19kg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음식으로 예, 음식으로 이제는 신경을 좀 써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음식에 이제 주력을 기울였던 거죠. 그 결과 이제 현재가 어떠하신지가 참 중요한데 어떤 상태신지요? 예, 제가 우리 집사람이 그 특별히 해주는 몸에 좋은 그런 음식을 먹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재 저는 2014년에 저희가 완치 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박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 한번 더. 감사합니다. 그 음식이 결국은 오늘 제일 이 궁금한 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글쎄 같아요. 말이에요. 아, 정말 정성과 사랑으로 이 큰 위기를 극복해내셨는데 지금부터 바로 그 방법, 그 밥상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폐암을 극복한 3가지 음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쫙 차려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 첫 번째 건강 음식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공개해 주십시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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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게 뭔가요? 뒤에 이름이 있는데 호박죽, 팥죽. 과일탕? 과일탕입니다. 과일을 주 원료로 하지만은 환자가 되면은 음식 맛이 떨어지잖아요. 소화력도 떨어지고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과일탕이라는 걸 저는 만들어서 대접을 했는데 밥 대신 먹는 영양 만점입니다. 이 과일탕은 주 원료로 하는 게 있어요. 아, 이 안에 재료가 있어요? 이 안에 재료가 확인을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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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과일인데? 와, 다양한데요? 세상에 이걸 끓여서 저 한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 오. 자, 준비된 재료로 한번 과일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요 무를 갈았죠? 요 무 갈은 거를 물을 갈아야 되는구나. 예, 전혀 물을 붓지를 않습니다. 그냥 딱 붓습니다. 갈아놓은 물을.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박이죠? 아, 근데 수박 씨째 들어갔네요. 예. 씨도 다 쓰세요? 예. 오. 자, 여기다 같이 이렇게 수박을 넣습니다. 양은 적당히 섞으면 될까요? 예. 맛있겠다. 예, 그리고 조금 이렇게 당근 넉넉히 들어가네요. 이렇게 많이 넣어요. 다 넣었어. 자, 이렇게 줄이죠?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뜯어서 쪼개서. 넣습니다. 네. 이렇게. 아니, 처음에 어떻게 과일을 끓이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어머니? 남편이 이렇게 너무 음식을 못 드셔서. 못하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헌을 뒤져본 결과 이걸 알게 됐죠. 여기에 네. 모든 과일이 다 들어가는데? 여기도 사과도 넣고 은행도 넣습니다. 특이하게도 생강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또 배네. 네. 이거는 참깨입니다. 또 이 들깨. 정말 들깨. 그 한 그릇이 그냥 한 그릇이 아니었어요. 고향탕이네, 고향. 고기 같은 거 보면 좋겠다. 이 꽃감을 또 넣습니다. 아, 꽃감도 넣고. 꽃감은 왜 넣어요? 곶감을 생각을 하셨을까? 네. 감이 참 인체에 미쳐주는 영양은 아무리 네.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조금 더 가미를 한다면 호두, 캐스네츠, 아몬드, 견과류도. 이걸 계속 젓습니다. 와. 그렇게 해서 그럼 보통 얼마나 걸려요? 이 하면은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정도. 아유. 이렇게 졸여져요. 오, 말도 안 돼. 강불로 할까요? 아니면 중불로 처음에는 이제 좀 세게 센 불로. 하다가 센 물이 불로. 나오면 좀 줄이고 예. 계속 저어요, 그거를. 그렇죠. 계속 써서. 2시간 동안. 그리고
이거는 꼭 어떤 공식이 없고 그 본인이 좋아하는 과일을 여기다가 좀 가미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예. 이 안에 재료 가운데 어떤 재료 조금 유심히 보게 되세요, 윤경수 선생님? 보니까 사과가 들어가 있던데 이 사과의 경우에는 핀란드의 국립보건원에서 그 핀란드 사람 한 1만 명을 대상으로 25년간 쭉 추적 관찰을 해서 이 역학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사과를 많이 먹는 사람의 폐암 발병률이 한 58%나 감소시켰다라고 이렇게 발표된 적이 있거든요. 사과 굉장히 잘하셨고요. 또 이 바나나의 경우에는 엽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폐암의 그 진전, 특히 폐암이 재발되는 걸 막는데 중요한 영양 성분이 엽산이 들어 있고요. 또 이 귤의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비타민 C라든지 베타캐로틴이 듬뿍 들어있는 과일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더군다나 제가 보니까 정말 잘하신 게 칼로리가 좀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곶감을 넣으셨어요. 곶감에는 포도당하고 과당, 즉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쉽게 낼 수 있는 이런 영양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회복기에 특히 폐암의 경우에는 체중 저하가 굉장히 문제인데 체중을 그래도 덜 떨어뜨리면서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식재료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일탕이자 벌써부터 군침이 막 이렇게 고이는데 과일탕인데 지금 보니까 팔뚝만한 무가 저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가 폐에도 좋은 건지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유, 무는 원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화를 도와주는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처음에 이 암 치료를 하시다 보면 잘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고 먹기도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뿌리 채소라고 하는 이 햇볕을 받지 않고 땅 속에서 나오는 채소들하는 안토크산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도라지나 양파나 이런 데에도 같이 들어있는 건데 저 무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폐 호흡작용에도 도움이 되고 또 유해 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호서대학이라는 데에서 무 뿌리와 줄기를 가지고 폐암 세포들을 이용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세포 사멸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확인이 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를 넣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의보감에서도 무가 아린 맛이 있으면서 소화도 잘 되고 폐 기능에도 따뜻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속담에는 겨울에 무를 먹고 여름에 생강을 먹는 사람은 의사 만날 일이 없다. 이럴 정도로 그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들어있네요. 예. 앞으로 물을 많이 먹어서 오한진 박사를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와, 맛이 참 오묘하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약간 똠양꿍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냄새. 아니 진짜로. 그리고 저희가 왜 일반적으로 그냥 과일 죽이겠지라고 생각했던 맛이 전혀 아니에요. 아주 이게 뜻밖의.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고소하고 거기다 정성까지 들어가니까 이 조합이 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맛있는 맛이에요. 조 박사님 지금 한 그릇 다 비우셨던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이렇게 드셔본 효감이요. 예, 아주 독특한 맛이네요. 네. 독특한 맛이고 재료를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재료가 잘 들어갔고 수술 후에 식사는 이 체력을 높이는 쪽으로 균형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저거거든요. 음식을 가리는 것보다 많이 뭐든지 가리지 않고 많이 드시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을 위해서 여러 이런 신경을 써준다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좋은 징조이고 예후를 아주 좋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요거는 좀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과일탕보다 좀 더 거하게 약간 정성이 담겨 있으니까 익은 정성탕 이렇게 성함을 따가지고. 영양 만점 한 끼 식사. 고소하고 달콤한 과일탕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냄비에 곱게 간 무와 수박을 넣고요. 배, 바나나, 귤, 사과 등 각종 과일과 당근을 썰어 넣어줍니다. 그 다음 곶감, 은행, 잣, 밤, 다진 생강, 그리고 들깨, 참깨까지 맛과 영양을 고려한 재료들을 모두 넣어줍니다. 이제는 정성이 필요한 시간.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재료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불을 낮추고 약불에서 뭉근히 끓여주세요. 호두, 캐슈너트, 아몬드 같은 몸에 좋은 견과류를 더해도 좋습니다. 죽처럼 술술 넘기는 것보다는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씹는 식감을 주세요. 과일탕 한 그릇이면 폐를 위한 영양 충전 끝! 자, 그럼 폐암을 극복한 두 번째 음식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음식인가요? 예, 바로 이겁니다. 뿅. 이겁니다. 뿅. 어? 고기 아니야? 아, 고기네요. 완자. 예. 닭갈비. 예. 자, 그럼 폐암을 극복한 두 번째 음식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음식인가요? 예, 바로 이겁니다. 뿅. 이겁니다. 뿅. 어? 고기 아니야? 아, 고기네요. 완자. 예. 닭갈비. 예, 고기 맞습니다. 아, 오. 고기예요. 밀고기? 밀고기? 이건 완자 만드신 거고요. 이것도 그냥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너비아니처럼 했고 이건 완전히 불고기. 그냥 입에 쏙 넣으면 고기 맛이 날 것 같은 그런 질감인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제가 한번. 네, 하나만 좀 드셔보세요. 어떤? 어머, 고기고요. 냄새가 나요? 아, 진짜. 고기 보고 저렇게 놀라는 사람 처음 봤어. 자, 맛은요? 어때요? 맛있고 쫀쫀하기가 오. 이를 말할 데 없고 씹히는 맛도 그렇고요. 오. 근데 맛이 그대로. 우리가 먹는 불고기 맛하고 비슷해요? 양념 비슷하고요. 네. 씹는 질감은 훨씬 쫄깃하네요. 그러니까 밀고기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그 거기에 대한 자세한 그 답변은 저희 집사람이 더 전문이니까. 그냥 제발 빨리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저희는 고기를 선택하는 대신에 밀고기를 선택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콩 종류에 혹은 견과류 종류에 있는 그 단백질은 굉장히 암세포들이 싫어요. 암세포들이 싫어요. 먹지를 않아요.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렇게 한번 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직화구이 음식, 특히 고기라든지 생선 같은 게 직화로 하면 맛이 있으니까 아 나는 한두 점 먹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이것은 초미세먼지도 문제지만 소화가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삼가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재료를 보고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재료 예. 열어 주실까요? 예. 우선 가장 궁금한 게 이건데 이게 글루텐. 글루텐은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임 교수님. 글루텐 하면은 그 우리가 식빵이라든지 국수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밀에 들어있는 단백질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단백질이 바로 글루텐입니다. 밀에도 들어있고 보리에도 일부 들어있습니다. 우선 요거 배라고 요거 배입니다. 네. 배를 붓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네, 맞네. 요거는 양파. 양파. 예. 양파. 양팔도. 아, 배를 더 많이 넣는군요. 예. 네. 자, 그다음에 그게 뭐죠? 호두. 호두. 호두를 갈았어요? 오. 그거는 뭐예요? 이건 캐슈넛. 캐슈넛. 아휴, 견과류도 다 들어가는구나. 자, 이건 땅콩이죠? 네. 땅콩을 또 넣습니다. 이거는 콩입니다. 대두콩 부르는 거. 예. 예. 콩 갈아놓은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콩물까지 같이 간다는 거. 예. 그만큼만 들어가도 돼요? 비지같이. 예. 저기 뭐였어요? 그다음 이건 당근입니다. 네. 당근. 당근도 당근을. 소금은 조금. 네. 간장인가요? 예, 이건 간장입니다. 네. 비트를 조금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참 가만있어. 요거요. 물을 조금 더 붓고. 어머님이 아주 정확하세요, 보니까. 네, 디테일하시고. 예. 그래서 약간 먹방 TV도 조금 노리시는 것 같아요. 고기 색깔
색깔 나요. 붉은색이 이게 나네요. 색깔이 자연의 색깔. 진짜 싱싱한 오늘은 소고기 소고기 색깔인가요? 예, 소고기 예, 예, 색깔. 예. 네. 저 색깔은 지금 안심입니다. 그러네. 여기다 거기에 가루를 거기에 글루텐. 얼마나 그렇죠. 이제 저거를 또 반죽. 어느 정도 넣으시지? 되직하게. 글루텐 양을요. 수제비 뜰 정도의 그런 되직함을 해야 그냥 되나요? 돼지칼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 젖어서 제가 젖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글루텐이 질감을 쫀득쫀득한 그런 고기의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글루텐이 들어가고요. 글루텐을 조금 많이 넣을 경우에는 식감이 너무 차지면서 쫄깃거리는 게 아니라 단단해지니까 이 그 암 환우분들의 경우에 소화에 좀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글루텐 양은 조금 적게 해서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만들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어머, 이제 고기 색깔 나요. 예.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쭉 넣어서 이제 이걸 숙성시키시는군요. 예, 이래 해가지고 예. 이 반죽은요. 이 반죽만 보면 무슨 소시지 색깔이 쫙 나거든요. 고기 색깔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예 이렇게 자꾸 치대서 계속 이걸 오래 찌르면 좀 쫀득쫀득한 맛이 나고 이래가지고 네. 그냥 냉동 보관하시면 돼요. 바로요. 예. 색깔 좀 이렇게 들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어머 봐봐요. 고기다. 다진 고기, 다진 진짜 고기. 고기다 고기. 내셨어요. 떡갈비 같아요, 떡갈비.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말 영락 없는 고기가 만들어졌는데 재료와 함께 쭉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 콩의 경우에는 항암 효과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노란 콩의 경우에는 우리 면역력을 높여주는 뭐 레스틴이라든지 사포닌 그리고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요. 실제 항암 자극만 뛰어날 것이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팩틴이라는 굉장히 좋은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장애 운동도 아주 활발하게 해서 특히 섭취량이 부족하신 분들의 최대 고민이 뭐냐면 배변 활동까지 잘 안 돼서 변비가 생기는 것인데 이 암 환우들이 배변 활동 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트가 색깔만 낸 게 아니고 사실 비트에는 철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또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베타인이나 베타시아닌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폐암을 아라이타가 나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시 또 문제가 생기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넣어서 드시는 건 참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완전 갈비찜에다가 대박. 잔치날 같아 잔치날 딱 고기야. 이거 봐봐. 우와. 근데 우리 이근정 사모님이 정말 대단한 게 대박이에요. 이 모양새를 봐보세요. 갈비찜이야. 갈비처럼 만들었어요. 안에 갈빗대가 들어있어요. 갈비대처럼. 갈비뼈는 뭐예요? 이 갈비대 뭐예요? 우엉입니다. 우와. 여보세요. 야 대단하다. 하자고. 아니 진짜 이거 갈비 한번 뜯어볼게요. 좀 바꿔. 그래요. 완전 고기야. 갈비뼈. 밥. 어머, 완전 고기예요 진짜. 와, 장난이다. 쫄깃쫄깃해. 무슨 쫀득함이라고 해야 될까? 이 맛이 양파하고 피망이 들어있어서 아우 굉장히 개운하네요 입안 전체가. 그죠? 맛있다. 이게 훨씬 그 불고기 떡갈비 양념 맛에 좀 가깝네요. 이게. 오늘은 아주 쫀득쫀득해서 씹는 맛이 좋은 그런 밀고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소화는 물론 입맛까지 살려주는 밀고기.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큰 그릇에 곱게 간 배와 양파, 각종 견과류, 그리고 노란 대두는 한 번 삶은 뒤 넣어줍니다. 부드럽게 간 당근과 각종 재료들을 섞어주세요. 불그스름한 고기의 색을 재현할 수 있는 비트도 갈아 넣어줍니다. 이제 밀고기의 핵심 재료, 고기처럼 쫀득한 식감을 내는 글루텐 가루를 넣어 되직할 정도로 섞어줍니다. 이제 반죽 시작! 밀폐력이 좋은 지퍼백에 넣어 여러 번 치대며 반죽해줍니다. 이때 오래 치댈수록 쫀득한 맛이 좋아진다는 사실. 완성된 밀고기는 냉동 보관해 주시고요. 요리할 때마다 해동해 갈비찜, 불고기,
스테이크 등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폐암을 극복한 세 번째 음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뭐야? 이거 뭐지? 경단. 도토리 경단.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만드냐. 재료를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열어주십시오. 네. 자, 이겁니다. 네, 이게 찹쌀입니다. 찹쌀가루. 이게 바로 도토리묵. 예, 이 도토리묵 찌꺼기. 도토리묵 찌꺼기. 전분을 빼고 남은 찌꺼기. 자, 그러면은 이제 도토리 경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찹쌀가루를 넣습니다. 찹쌀가루. 도토리 가루를 네, 찹쌀가루의 반 정도를 넣나요? 아니면? 예, 그냥 많이 넣어도 좋고 식감에 따라서 많이 넣어도 좋고. 원하시는 대로 또 그것도. 많이 넣을 경우는 쌉싸름한 맛이 납니다. 그다음에 설탕을 네, 설탕 조금 넣어서 맛을 내고. 황설탕이나 노란 설탕 약간만 넣어서. 사실은 이게 환우분들도 간식이 땡길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건 볶은 소금입니다. 조금요. 네, 조금 넣고 네. 물을 조금 붓습니다. 아니 아버님께서 조리법을 아시나요? 옆에서 이렇게 거들어 주시는데 많이 보셔서 그런 거예요? 원래 잘해요. 아, 실제로 요리를 잘하신다고요? 예, 저보다 더 잘해요. 아, 정말요? 했다고 하고. 아니, 무엇보다도 옆에서 자꾸 잔소리를 하시네요. 사실 그 연배는 부엌 출입 잘 안 하시는 세대신데 제가 워낙 못하니까. 어우 저런 여자는 몇 번 버스 타야 나오나. 네, 조금 그래요. 씹어서 이렇게 돌돌 맙니다. 아, 예. 아, 이걸 쓰신 거예요? 이걸 찌실 거죠? 이걸 찌신 다음에 하실 거죠? 네네. 이거 이게 이렇게 한 해가지고 다음에 요걸 찝니다. 이렇게 찌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이렇게 해서 찌는 방법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찜기에 넣고 이 반죽을 예. 찌는 거죠? 예. 그래서 찌면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완성된 마치 묵처럼 이런 떡이 나와요. 예. 진짜 나도 맛을 좀 봐야겠다. 아유, 먹고 싶으니까. 잘라주실 거예요. 금방 인절미처럼 잘라주실 거예요. 기다려봐요. 한번 맛을 좀 조금만. 요만해, 요만해. 여기 산소리 나오네. 아니 방송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두 분. 네, 저런 모습이 또 부부의 모습이죠. 뭐. 어디 가세요? 아니 옛날에는 저랑 같이 노시죠. 아내들이 막 평소 길을 여기서 이거 먹으면서 근데 이렇게 입맛이 없는 환우의 경우 이 정도로 해서 간식을 입맛에 맞게 해주시면 깨우고. 네. 이렇게 해서 굴려서 뭐 젓가락 굴리셔도 되고 이건 뭐 예쁘게 음. 굴리시면 이제 경단이 되는 거죠. 경단이 되는 거죠. 토리가 폐는 어떨까요? 네, 실제 이제 그 도토리에 들어있는 그 약혼산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약혼산의 경우에는 이 그 중금속을 흡착하는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중금속을 잘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이 도토리를 왜 전분을 뺀 나머지를 쓰나 아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도토리 전분의 경우엔 차지지 않아서 묵은 쓸 수 있지만 떡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도토리에 있는 그 전분을 빼고 나머지 도토리 유효 성분과 떡이 되는 이 찹쌀가루를 함께 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깨를 보니까 보통 그 참깨나 들깨, 검은 깨 같은 것을 영양 성분을 그대로 드신다고 생 들깨나 생 참깨를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깨에는 곰팡이도 붙어 있을 수 있고요. 세균도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거기에 지방이나 단백질이 많긴 하지만 전분도 좀 들어있어서 이 전분의 경우에는 조금 온도를 가열해야 호화해서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낮은 온도의 팬에 한 번 정도 볶아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어떠세요? 맛이 어때요? 몇 개 더 먹어봐야 알겠어요. 솔직히 너무 건강한 맛이어요. 마셔요. 근데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그 저기 콩가루나 그 뭐 약간 꿀 같은 거 아. 그냥 맛있게 먹으려면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을 이제 만족시키려는 맛이라기보다는 네. 환우들이
문제 없이 이렇게 암을 극복하고 하는데 그냥 나눌 수 먹어도 있는 그런 충분히 맛이기 맛있어요. 때문에 그런데 입맛에 따라서 댁에서 만약에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하신다 그러면 실제로 꿀이나 설탕 더 넣고 이렇게 네, 하시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우들이 드실 때는 잘못하면 소화 불량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떡이라는 건 지금 굉장히 조밀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씩 해서 이렇게 자주 드시는 방법, 한 번에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혹시라도 조금 굳은 그런 떡의 경우에는 조금 데펴서 말랑말랑해서 호화된 형태로 이렇게 해서 드셔야지 소화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 뭐 폐암 극복하신 것만 해도 저거 한데 근데 사이가 너무 좋고 너무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양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맛있게 드셨죠? 네, 맛있었습니다. 조 박사님께서도 또 뜻밖의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시네요. 폐암 극복에 도움을 준 음식 도토리 경단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큰 그릇에 찹쌀가루, 도토리 찌꺼기 가루, 설탕, 소금, 물을 넣고 반죽해줍니다. 이때 도토리 찌꺼기 가루가 너무 들어가면 도토리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강해지니 기호에 따라 조절해주세요. 완성된 반죽은 찜통에 넣고 5-6분간 쪄주고요. 찐 반죽은 먹기 좋은 크기로 떼어 동글동글 모양을 만들고 고소한 떡고물을 묻히면 도토리 경단 완성! 도토리 경단은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따뜻하게 데워 부드럽게 먹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2016년 다시 시작한 몸신 대기획 암 명예특집 오늘 6탄 폐암을 주제로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가 암을 정복할 때 3분의 1은 금연이나 여러 가지 저걸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금연입니다. 두 번째는 1년에 한 번씩 꼭 조기검진으로서 그리고 다 완치를 시키면 그 환자들은 1기에 발견되는 환자는 대략 90% 이상 완치율이 있으니까 그리고 남은 3분의 1 거기에도 예방도 안 됐고 조기검진도 못한 환자들은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이 고민해서 그분들 치료하고 좋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꼭 전문가들이랑 상의를 하셨으면 하는 거죠. 네.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불과 5년간 이 발생률이 300% 이상 치솟았습니다. 유난히 자주 소변을 보러 가게 된다. 만약에 이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이 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한테 생기는 전립선암은 공격성, 전이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소변에 피가 조금 섞여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소변을 하루에 그렇게 따지면 한 10몇 번 보거든요. 전립선암 질환을 치료하는 국내 최고 명의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아주 특징적으로 뼈로 전이를 잘하는 암으로 어머나. 있습니다. 방광염이 계속 지속이 되면 요실금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40대, 50대보다 지금 제가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약간 식빵 같은 거를 얼려가지고 그렇게 놓은 건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이거 아닌가요?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나연아 축하해. 있었는데 이제 그 꿈 이뤘다. 날 사랑한다고 족바람 불면 좀 숨만 돌리면 날 그때처럼 사랑합니다. 사랑해.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여성 청결제 질경이 플러스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엔지캠 생명과학에서 면역 조절 록피드를,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